네, 안녕하세요. 왔음 새벽입니다. 주말들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토요일날 우선 오늘 뭐 방송을 짧게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그 뉴스로는 신중국 연방 차이나 새로운 중국에 관한 그 이야기 그리고 그 건국 기념을 6월 4일에 했는데 사실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는 뭐 거의 다 다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랑 그리고 왜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영상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코스피나 다우지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증시가 좋은데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실업률이 굉장히 4월 달보다 더 낮아지는 그런 이제 좀 이례적인 예상을 이제 실업률이 높아질 것 같은 예상을 뒤집어 엎고 낮아지는 그런 이제 결과로 인해서 증시가 많이 올랐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역시나 예상은 실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증시는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시장이 심리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대로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은 것도 역시나 전혀 예측 못했던 거기 때문에 블랙스완 사건처럼 그 나심 탈레브가 이야기했던 행운에 속지 마라처럼 전혀 지금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또 화랑이고 누구나 또 다들 앞으로 정말 좋을 거다 환상에 빠지게 되는 그때 순간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이제 또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몇 가지 기사들 또 소개드리고 카톡에 들어간 얼마 전에 이제 클레이가 카톡 클립에서 암호화폐 어떻게 보면 사용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서 제 인사이트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 지금 장세 그 분위기인데 보면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트코인이 먼저 펌핑을 좀 하고 비트코인이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형 알트들이 좀 오르고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이 오르고 그 다음에 작은 알트들 뭐 질리카라든지 뭐 아이콘이나 뭐 이런 기프토 이런 것들이 오르고 이 펌핑장을 마무리한다 그리고 다시 하락장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물론 여태까지 그런 패턴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산의 일정 부분은 홀딩을 계속해서 들고 가야만 큰 상승장이 왔을 때 그걸 먹을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몇 년 동안 상승장을 기다렸다가 결국에 이번에도 또 리플로 치면 리또 속일 거니까 그냥 나 팔아서 수익 좀 챙겨놔야지 했다가 그때 날라가면 몇 년의 기다림이 이제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또 뭐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사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게 가능하시면 하시면 좋겠죠. 근데 이제 그게 늘 보면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다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가령 뭐 진리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얼마 전에 뭐 한 5원 이렇게까지 있었어요. 뭐 이렇게도 있었는데 저 역시도 뭐 한 추매를 계속 했었어요. 뭐 마이너스 한 3, 40%까지 갔었기 때문에 추매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5원에서만 봐도 뭐 3원까지 아니고 5원만 봐도 대략 뭐 한 6원 이건 봐도 거의 4배가 지금 올라갔는데 이렇게 가다가 지금 진리카 같은 경우도 RSI가 굉장히 고평가 영역에 있죠.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은 이제 고평가 영역이라 에이다처럼 좀 이제 순환 매매로 정리를 하고 다른 이제 코인들로 바꾸는 거 작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언젠가 다시 또 이제 좀 빠져요. 이만큼 또 다시 빠져. 그러면 그때 마이너스 한 또 3, 40% 현실이 나고 뭐 신문 마이너스 50%일 텐데 XRP도 똑같다는 거죠. 결국에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다가 지금 여기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어느 날 나도 이더리움 거의 지금 6월달 거의 뭐 한 이 정도라 그러면 37만원 거의 그거보다 좀 못 미치는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근데 XRP가 지금 여기 선이라고 하면 여기 정도에서 한 뭐 이 정도까지는 요만큼 넘는 정도까지는 와야 되는데 지금 한 최소한 한 400원 정도는 와야 돼요. 근데 지금 240원이죠. 그래서 이게 뭐 한 이더리움만큼만 올랐어요. 진리카까지 아니더라도 이만큼 올랐다가 만약에 다시 또 빠져요. 그러면 그거를 여기서도 그걸 못 견뎠는데 이게 올라가다 빠지면 또 거기서 마이너스 몇십 프로를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또 거기서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또 물을 탄데 또 더 빠져요. 그럼 더 멘탈이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나는 올라갈 때 산다라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깡통 계좌가 많이 나온다는 것도 그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단타를 잘 치시는 분이나 그 진입점을 잘 아시는 분들은 올라갈 때 저항성들 뚫을 때 사셔가지고 큰 이익을 먹고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 큰이익이라고 말하는 게 그냥 한 2배, 3배 정도지, 정말 XRP가 대세 상승이 됐을 때 수익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투자 관련해서는 좀 그런 나름의 철학을 꼭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XRP 상황은 최소한 사실 이더리움처럼, 이더리움 뭐 그냥 적당히 이더리움 정도, 한 이 정도까지, 뭐 한 360원 이 정도까지는 지금 와줘야 되는데 아직 안 오고 있다. 그리고 뭐 이오스 역시도 지금 안 오고 있다. 대략 한 5,700원 정도까지는 와줘야 되는데 안 오고 있고, 에이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선 넘어가지고 지난 6월 거의 고점까지 와 있죠. 100원 와 있고, 뭐 진리카 같은 이제 소형 알트 같은 경우도 거의 6월까지 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들 포지션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요번 순환매 장에 XRP만 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아예 없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마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아니면 뭐 마지막에 전이면 전, 정말 개미들, XRP 홀더들이 정말 허탈감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요번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상승장이, 요번에 반짝 상승장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다들 이만큼까지 올라와주고 뭔가 했는데 XRP만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안 올라와주고 또 여기다 또 좀 흘러내려, 이러면 정말 많이 힘들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면 다들 이제 털고 나갈 테니까 그런 시간, 인고의 시간을 더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는 그 조금은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이게 뭐 계속 드리는 이야기지만 언젠가라는 게 사실 모르는데, 뭐 아무리 늦어도 뭐 내년 말 정도까지는 XRP도 웬만큼 가격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뭐 브라질 중앙은행 이제 그 장과도 이야기도 하고, 어디도 이야기하고, 아랍권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러 나라 중앙은행들과 계속해서 뭔가 긴밀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도 디지털 달러 지금 백서도 나오고 있는 와중이고, 그 뭐 7개 핀테크 업체 초대해서 하는 것 중에 리플사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리플사가 지금 일을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고, 또 ODL도 여러 나라들에서 계속 뭐 늘어가고 있잖아요. 멕시코하고 미국 송금에도 한 10% 정도로 늘려가고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간이 쌓이면 결국에 올해 또 내년 정도 되면 웬만큼 이 암호화 자산 시장이 대중화가 어느 정도 조금씩 돼가는 상황이 되면 XRP가 그만큼 준비를 잘 해놓고 여러 나라 은행들에서 다 사용을 하고, 굉장히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뭐 정치 로비나 이런 부분에서 다 완벽하게 돼간다고 하면 가격이 안 오르는 게 더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호재가 많이 나오는데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이상한 거에 뭔가 의심점을 좀 두시고, 이렇게 가격이 안 오르는데, 호재는 많은데 안 오르는 게 이상하다. 다른 코인들은 호재가 많으면 바로바로 반응하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안 좋은 코인이고 쓰레기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이 아닐까라고 좀 질문을 던져보세요. 뭐 저한테도 댓글로 리플이 뭐 똥풀이다부터 해서, 또 어떤 최근에 뭐 코인 관련돼서 좀 제가 볼 때는 유료방들은 다 전 좋게 보지 않는데, 그런 유료방 어떤 걸 보고 오셔서 리플이 스캠이다라고 하셨던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요새 또 다시 스물스물 이런 게 있구나 생각은 들었는데, 일단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유튜버의 유료방으로 뭔가 강의를 하고 유료로 뭔가를 가르치시는 차트 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돈을 벌어보셨던 분은 거의 99%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할게요. 본인이 투자로 돈을 잘 벌었다고 하면 뭐하러 그거를 남한테 알려주면서 유료방을 해가면서 그 돈을 벌어요. 유료방을 하면서 버는 돈이 엄청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돈이거든요. 유료로 남한테 대가를 받고 하면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건데, 내가 투자로 돈을 잘 벌 수 있는데 뭐하러 그 힘든 돈을 받아가면서까지 남한테 그거를 가리키는 스트레스 높은 일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일은 굉장히 상식적인데, 그렇게 유료방을 해가지고 내가 정말 실력이 좋은데 유료방으로 남한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아니면 정말 어떻게 보면 막 밤길에 위협을 당하는 일도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돈 받고 투자 리딩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 깡통 만들었어요. 그러면 찾아와 갖고 해코지 하고 싶죠.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다 보면 생각 안 좋게 가지신 분들이 해코지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터지잖아요.
뭐 예전에 유튜버 어떤 분도 그런 게 터졌고, 결국에 그게 모두가 다 그 범죄가 잘못된 건 당연히 맞지만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그런 리딩 자체가 모든 일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유료방을 뭔가 기웃거리시거나 관심 갖고 거기에 귀 기울이실 시간에 그냥 차라리 본인들 가족들하고 아무것도 공부하지 마시고 본인들하고 가족하고 그냥 공원 가시는 게 더 나아요.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백해무익하거든요. 거기다 또 돈까지 줘야 되잖아요. 그걸 뭐하러 그런데 이야기를 믿으시고 귀 기울이시는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큼 본인의 그 투자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지식에 대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꾸 남한테 의존하게 되는 건데,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요새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그 연방 차이나 이제 중국 관련된 영상이에요. 이거 좀 보여드리면, 이게 한번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제 비행기들로 해서 새로운 중국에 이제 복귀해가지고 건국 그 발표를 하는 거고, 자유여신상 근처에서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쭉 보실게요. 守护的家园，无名英雄再次苏醒，带领人。쭉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타고 있는 사람이 스티브 베넌 전 트럼프 수석 보좌관이고 이제 고원부 중국 망명을 부르고 실질적으로 공산당의 굉장히 치부나 여러 가지 공산당의 약점들을 다 트럼프 정권한테 주고 있는, 이제 전해주고 있는, 그래서 지금 미중 전쟁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스티브 베넌이 사실 백악관에서 나갔지만 아직도 트럼프 정부와 굉장히 긴밀하게 중국 이제 공산당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6월 4일에 그 연방제 새로운 중국에 대한 선포를 6월 4일에 한 건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고 하면 굉장히 자유여신상 앞에서 비행기 떼고 하잖아요.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그냥 소위 말해서 아무나 다 뭔가 나 국가 설립한다라고 하는 정도라고 하면 자유여신상이나 도심에서 이렇게 비행 금지 구역에서 이걸 띄워갖고 이걸 못해요, 행사를. 근데 심지어 미국 정부가 이때 이쪽 부분에 이제 강 쪽이나 그리고 비행 쪽에 비행 금지 딴 비행기들 뜨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나 이런 조치를 다 해줬다고. 그래서 굉장히 미국 정부가 전폭적인 지지를 해준 거죠. 뉴욕시에서 해준 것보다는 정부 이제 연방 정부 측에서 해줘서 이게 진행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결국에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당연히 지금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중국 자체를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 나라의 바로 새로운 중국을 인정해주는, 국가로 인정해주는 그런 뭔가 발표를 아직은 하진 않았지만 머지않아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때도 얘기 드린 이제 대만하고 수교도 발표를 할 거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지금 되고 있다. 근데 역시나 이것도 제가 듣기로는 빠른 시일 안에 트럼프가 새로운 중국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미국 시위로 인해서 또 타임라인이 약간 딜레이가 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연방 이제 군대를 투입을 이야기를 했는데 국방장관이 또 거기에 있어서 의견을 다르게 내서 그런 것들도 지금 뭔가 의견 조율이 필요하고, 그래서 시간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걸로는 이거 좀 보면 굉장히 지금 중국에서 기상이변이 특이할 때마다 많이 발생해요. 양회 때는 갑자기 중국의 하늘이 깜깜해져가지고 그냥 아예 낮 3시인데 깜깜해지는 사건이 있었고, 지금 또 건국 기념 발표하고 여기다가 헬스홀에 도장을 찍는데, 여기 보면 또 도장을 찍는 장면에 이렇게 번개가 치죠. 이래가지고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저도 이런 미신을 믿지는 않지만 이런 기상이변들이 또 때마침 다 터져 나와서 더 뭔가 정말 중국의 하나의 큰, 어떻게 보면 중화민국이 이제 패망을 하고 나라의 한
운세가 다 해서 끝난다, 이런 것들을 자꾸 중국 사람들한테 믿게끔 하는 그런 뭔가 이변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뭐 재미로 보시고,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지금 뭐 그때 다른 비행기들 지나가서 행사를 방해하지 않게 이런 것들 막아주는 것들이나, 이게 그냥 뭐 고흥구이가 중국 부호기 때문에 뭐 해준 거나 한 게 아니라, 스티브 배넌도 사실상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를 돕고 있는 사람이고 뒷단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 이 정권 자체를 새로운 중국으로 인정하는 형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인 금융시장이나 중국의 붕괴, 그리고 암호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하고 다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 관련돼서 리플사에 출자한 이제 머니그램이 이슬람권 최대 은행과 파트너십 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뉴스들 정말 호재죠.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리플사는 뭐 중앙은행들과도 만나고 뭐 하는데 가격은 뭐 절대 안 오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특정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계속 호재가 쌓여요. 근데 가격은 안 올라요. 근데 정말 숨길 수 없는 호재들, 뭐 가령 이제 SEC형 뭐 증권 여부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달러의 XRP의 관계성,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다. 그랬을 땐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때가 되면, 그때는 미리 세력들도 그 전에 가격을 올릴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미 다 대중이 알게 되는데 가격이 낮은 가격에 두면 살 기회를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 전에 가격을 올릴 거라고 보고, 지금 이렇게 호재가 쏟아지는데 가격이 안 오르는 것은 오히려 대중들한테 가격하고 리플사 호재 이런 건 관계없고, 어차피 리플은 가격은 절대 안 오르는 코인이니까 투자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런 사인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확고한 확신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데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말 호재도 많고 한데 가격은 안 오르는데, 가격 안 오르는 게 리플한테는 당연한 거다라고 인식을 계속 시키는 거에 어떻게 보면 세뇌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뭔가 빠져서 세뇌를 당하시지 않기를 좀 한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코인온 클레이 마켓에 상장 예정인데, 클레이 이게 저도 카톡에서 보내보니까 정말 빠르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방식 자체는 블록체인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비트코인처럼 분산원장을 해가지고 완전 집중화가 되지 않은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중앙화도 되어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기술적인 건 나중에 차차 한번 더 분석을 해보고요. 클레이가 미래가, 한국이 메인 메신저에 지금 이걸 적용한 게, 다른 나라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이런 데는 왓츠앱이나 페이스북 메신저에 지금 리브라가 들어간 격이라고 거의 보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은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이 빠르다라는 생각을 또 했고, 그리고 클레이가 지금 뭐 얼마 전에 카톡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모바일 홈쇼핑 카카오톡 타고 헐헐, 여기서 지금 카톡에서 모바일 홈쇼핑이 엄청나게 요새 뜨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뜨고 여기서 물건 엄청 팔리는데, 지금 TV는 다 죽었죠. 이제 TV에서 물론 아직도 홈쇼핑 팔긴 하지만 이제 카톡으로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홈쇼핑에서 뭔가 결제를 할 때 반대로 카톡이 플랫폼을 장악했기 때문에 여기서 클레이랑 원화랑 동시에 사실 사용하게 된다. 가능해요. 근데 클레이로 결제를 하면 홈쇼핑 물건 한 5% 깎아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클레이 충전해서 이거 살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얼만큼 이 트리거 포인트, 그러니까 방아쇠를 담기가 지금 쉬운 위치까지 와 있냐, 대중화시키는 게 굉장히 쉬운까지 와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클레이를 바로 이런 데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에 뭐 이모티콘을 사고, 뭔가 카톡에서 기프티콘 사는데 클레이를 사용하는데 연동하는 것까지는 사실 원화 결제, 뭐 결제단이나 이런 법적인 부분도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클레이가 거기에 마지막에 걸려 있는 거지, 그것만 딱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 그럼 당기면 바로 클레이는 대중화가 될 거예요.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그냥 원화로 클레이 충전해가지고 이런 데 쓰고, 그 다음에는 클레이 한번 바꾸면 카톡으로 와서 카카오페이 결제할 때도 쓰고, 그 다음에
뭐 피자 시켜 먹을 때도 쓰고 홈쇼핑도 쓰고 뭐든지 웬만한 데 다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카톡 지금 카뱅도 있잖아요. 그럼 카뱅에서 원화 입금을 해두면 거기서 그냥 클레이로 출금하기 만약 이런 게 되면 그냥 한 방에 대중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목전 코앞에 와 있다. 근데 아마도 법 제도화나 뭔가 리스크 있는 부분이나 정부의 눈치 봐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할 계획이 다 되어 있어서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목전에 와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클레이를 제가 뭐 투자해라 마라 이런 얘기 절대 드리는 거 아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굉장히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리를 잡을 거다. 그리고 클레이가 만약에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클립에 뭐 암호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XRP 이런 게 다 추가가 돼서 거기서 그냥 변환이 돼서 클레이로 한국 카톡 플랫폼에서 결제하는 그런 형태로 아마 결제가 이루어질 거예요. 암호자산을 실사용하죠. 그냥 실제에서 굳이 원화로 안 바꾸고 바로 쓰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지금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일자리 250만 개 증가.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좀 놀랐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 재개를 어느 정도 주마다 또 하고 한 데에서 이런 효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대중들이 정말 지금 상황이 안 좋고 미국 시위도 하고 안 좋은 상황인데 이건 또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느낀 게 정말 예측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늘 굉장히 크게 빗나가니까 대다수 전문가들이나 대부분 이렇게 실물 경제가 안 좋고 주가가 이렇게 V자 반등 힘들 거다. 그리고 실업률 굉장히 안 좋을 거다. 근데 정말 비웃듯이 실업률 좋아지고 증시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모두가 다 한쪽으로 안 좋을 거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될 때는 오히려 이렇고 다시 또 여기서 실업률이 좋아지고 경제 재개해서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경제를 이기고 괜찮다 다들 그러는 상황이면 그때 엄청난 폭락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실업률 추이 나오고 그리고 또 굉장히 분위기가 증시도 좋고 한 것들이 코로나가 가을쯤에 굉장히 다시 이제 겨울에 제2차 대유행이 크게 왔다고 하면 정말 예상 못하게 있다가 크게 유행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 엄청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다들 2차 유행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또 그림처럼 뭔가 안 왔어요. 안 와서 굉장히 좋다고 가다가 내년에 또 다른 위기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어찌됐든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정말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만큼 무의미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대응의 영역이지 이 예측이 사실상 뭔가 참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만드는 그런 일인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도 거의 지금 뭐 코로나 전 상황까지 지금 2200까지 다 올라왔잖아요. 장기 이평선들 거의 지금 다 돌파해 갖고 다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코스피도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뭐 3전 6만원 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올라가고 어디 뭐 계속 올라갈 수도 있죠. 이렇게 올라가서 뭐 여기서 더 올라가요. 2200 더 올라가서 이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측이라는 게 정말 의미가 쉽지 않다.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여기 다우도 지금 V자 반등 안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W로 해가지고 빠진다고 예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물 경제가 지금 좋지 않은데 올라오는 거니까 뭔가 이상하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환호를 하고 할 때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가 지금은 아니구나. 다들 비관을 했으니 지금 여기로 반대로 올라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환호를 할 때 그때 무너져 내릴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대중이나 전문가들 대부분 예상하는 거와 반대의 포지션으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암호자산 시장 역시도 지금 이제 작게는 암호자산 유튜버들 사이에 한 70%는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고 30%는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는 사실 대부분 70%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작게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만 보면 그렇고 넓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주식이나 뭐 부동산 여러 개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시장이니까 그 안에서 사실 암호화폐 시장이 뭐 70% 올라간다 만다 이게 어차피 큰 시장으로 보면 너무나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암호화폐 시장이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웬만한 대중 99%가 다 관심이 없으니까 그건 또 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여기 지금 뭐 한 9,700불 정도 됐나요? 9,500불, 600불인데 이게 10,000달러 좀 넘어서 안착을 해야 결국에는 지금 요선이거든요. 요선에 안착을 해줘야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뭔가 지지를 하면서 다른 것들도 힘을 받을 텐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변동이 크게 있을 때 한번 여러분들한테 다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시간이 된다고 하면 내일도 또 다른 이제 방송 내용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